술앤드 이종수. 술이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이다. 주세법에 의하면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예로부터 알려진 과실주나 곡물주를 비롯해 근대의 화학주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주정음료는 모두 술이다. 술은 일부 민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족이 즐기는 것으로 굿이나 관혼상제 같은 의례적 행사에서부터 일상의 크고 작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이 다양하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술과 전혀 인연이 없기란 어려운 일이다. 처음 술을 배울 때에는 과음도 하고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차츰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제 발로 집을 찾아오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참이 지났을 무렵 어느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후배가 나섰다. 자리 한가운데 서더니 소주병을 한 손에 쥐고 목젖을 뒤로 젖힌 채 한 병을 단숨에 들이켜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젊은 호기가 가상하기도 하고 그 객기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다. 술에는 장사 없다는 옛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술이 센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나이가 들수록 주량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다. 예전에 모셨던 한 상사는 보통을 훨씬 넘는 주량을 지닌 분이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통 사람의 한 배 반이라 했으니 그 술 실력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토막을 들은 적이 있다. 지방에서 기관장을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이니 꽤 오래전 일이다. 지방지검장이 술 깨나 한다는 젊은 검사 둘을 데리고 나온 술자리에서 몇 순배가 돌기도 전에 두 사람 모두 혀가 꼬부라지고 해롱거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제 자랑을 하려고 데리고 나온 친구들이 먼저 나자빠지자 지검장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상사는 벌떡 일어나 아이고 형님 몰라 배웠습니다.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두터운 관계를 이어갔고 만나면 밤새 술잔을 기울인다 하니 보통 주당이 아닌 셈이다.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후손이라 하니 타고난 체질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귀가길에도 집 앞 호프집 서너 군데를 들러 생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서야 집에 들어간다 하니 그 기력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더러 술을 잘 마시면서도 초연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고 과음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른다. 낮술에 취하면 애미애비도 몰라본다는 속담처럼 과음하면 사리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술을 매개로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는 풍토 속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는 일이 빚어지고 그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폭탄주 몇 잔을 마신 끝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방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또 한 친구는 과음 끝에 구토하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식들도 어렸을 때였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하도 술을 권하는 상사 탓에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도 있다. 하고 주는 술잔을 뒤집어 받아버린 괴짜도 있다 하니 세상은 참으로 다양하다. 이제는 흥청망청 마시는 대신 어느 정도 절제하며 술을 음미할 줄 알게 되었지만 한 번씩은 여전히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술이란 한 번 빠져들면 끝없이 홀리게 되는 것이 그 속성인 듯하다. 술자리의 기억을 꺼내자면 한참을 이야기해야겠지만 몇 가지만 되짚어보고자 한다. 아주 오래전 야간 통금이 있던 시절의 일이다. 1982년 이전이니 꽤 오래된 기억이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간 통행금지 사이렌이 금방이라도 울릴 것 같았다. 집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여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무작정 남의 집 대문을 밀고 뛰어들어간 것이다. 혼비백산한 집주인이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졸지에 경찰서 신세를 졌다. 부모님께서 불려오시고 각서를 쓰고서야 훈방 조치로 풀려났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날에 웃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군 시절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젊음과 호기 하나로 버티던 그 시절 특수공수부대 출신의 부사관이 한 명 있었다. 키 180cm의 몸무게 90kg의 덩치였다.
어느 날 그는 큰 양재기에 소주를 가득 부어 자기가 먼저 마신 뒤 소대장에게 건넸다. 몇 순배가 돌자질 수 없다는 알량한 자존심에 원샷을 해버렸다. 다음 날은 마침 휴가를 나가는 날이었는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횡설수설 휴가 신고를 하고 부대 문을 나섰다. 돌이켜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기억이다. 또 한 번은 쉬는 날 춘천에 나가 밤새도록 마신 일이 있었다. 술에 맥주를 타서 도수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도 그 양이 문제였다. 돌아와 골아떨어진 나와 달리 함께 갔던 소대장은 그 상태로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다가 결국 병원에 후송되고 말았다. 객기와 만용이 부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었다. 술이란 많이 마신다고 자랑할 것도 잘 마신다고 내세울 것도 아니다. 이성을 잃지 않을 만큼만 마시고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술과 더불어 사는 지혜다.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주정을 부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시비와 싸움이 벌어져야 제대로 된 술자리라 여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술자리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있다. 작은 실수는 술 때문이려니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관용이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혀 있다. 술독에 빠져 죽었다느니 술잔에 비친 달을 건지려 했다느니 하는 숱한 일화 속에서 옛 선인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탓인지 한 잔 기울이자고 나서는 사람이 부쩍 줄었다 한다. 아들과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다 보면 마시는 것인지 적시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술의 신 바쿠스가 본다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주량에 맞게 마시고 억지로 권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주도임을 알면서도 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습관인 듯하다. 술잔을 받아들고 뒤돌아 홀짝이며 눈치를 보던 젊은 날의 풋풋한 기억이 문득 까맣게 그리워지는 것은 나만의 감회일까?